복습하는 기태 1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부분은요,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거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출제 빈도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 좀 기억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대표 기출 문제 보시면 외래어 표기법이 결과적으로 맞는가 맞지 않은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고요. 자, 표기 원칙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에 자, 외래어 표기법에 쓰이는 받침은 뭐밖에 없다? 예, 가나를 맛보세요 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가나를 맛보세요. 이 7개 이외의 받침이 쓰이면 무조건 틀린 외래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범주에서요. 자,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쌍기역, 쌍디귿, 그 다음에 쌍비읍을 외래어 표기법에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자, 우리가 껌이나 빵 같은 경우는요, 된소리를 썼지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범주 한번 보시면 이런 거 나와 있죠? 지읒,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 지읒,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 쓰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역으로요. 그러면 외래어 표기법에서 지읒이나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 나와 있으면 무조건 틀린 외래어다. 이거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대표 분출 외래어는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볍게 확인만 하시고요. 나중에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간에는 특히 국가직 지방직 구급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외울 시간에 우선은 영어 단어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부분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이제 로마자 표기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쓴 거, 쓰지 않은 거, 쓰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거고요. 대표 기출 문제 보시면 로마자 표기법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묻고 있어요. 얘도 역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자, 일단 로마자 표기법에서 기본 원칙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뭐에 따라 적는다? 예, 맞아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표준 발음법 규정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죠?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로마자 표기법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일단 발음에 나타나는 자음과 모음에 대응되는 로마자를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자모의 표기 한번 보시면 먼저 자음에서 대응되는 것들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역, 디귿, 비읍 같은 경우에 두 가지씩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언제 앞에 것을 쓰고 언제 뒤에 것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일관성 면에서 살짝 낯선 게 어렵지는 않지만 살짝 낯선 게 이런 부분들이죠. 치읓 같은 경우에 뭐로 쓴다는 겁니까? 예, CH로 쓴다라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요. 리을 계열 같은 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요. 앞에 나온 기역, 디귿, 비읍과 마찬가지로 리을도 RL 적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음 체계에서는요. 자음과 다르게 연상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일단 같은 경우에 이, 오로 적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에 오로 적고요. 우 같은 경우에 유로 적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요거 세 개 기억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이거 세 개 기억하는 방법 서울 표기 알면 되죠. 그래서 SEOUL 이렇게 적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중모음 계열에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을을 뭐로 적는다는 거, 이유로 적는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 우 발음이 결합한 이중 모음들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특히 왜 같은 경우에 오이로 적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의 같은 경우에 유아이로 적는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3번의 표기상의 유의점에서 좀 가볍게 볼게요. 그죠? 일단 1번 같은 건 가볍게 보시고요. 2번에 기역, 디귿, 비읍 같은 경우에 적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음 앞에서는 G, D, B 각각.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기 때문에 배감 같은 경우에 발음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감했을 때 기역이 아라는 모음 앞에 오기 때문에 K가 아니라 G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죠.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리을은 모음 앞에서 R로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어만에서는 L로 적고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 뭐로 적는다? L로 적는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괄령 같은 표기를 한번 보게 되면 그죠? 대괄령 같은 거 보게 되면 대괄령이라는 발음에 따라서 요 부분에 LL이 나타난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의 같은 경우에 이로 소리 나더라도 언제나 뭐로 적는다? UI로 적는다. 그래서 광희문에 쓸 때 발음은 히라고 나지만 실제로 로마자 표기할 때는요 HUI로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범주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은요 체언에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올 때는 히읗을 밝혀 적는다. 히읗을 밝혀 적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 로마자 H로 정확히 써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가 시험에 나올 때는 사실은 딴 것보다요 묵호하고요. 그죠? 예, 묵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집현장밖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표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와 관련해가지고요.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된소리인 것은 표기에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 발음에서 된소리 꾸가 나타나지만 원래부터 있던 된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요. 말 그대로 표기에 따라서 구해서 어떻게 적어요? GU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볶음밥 같은 경우는요. 그죠? 볶음했을 때 여기 나타나는 된소리 쌍기역이 원래 볶다의 복역이 받침이 있는 쌍기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영해서 KK로 적어주게 되는 거죠. 뭐 8번의 행정구역 단위 같은 거 적을 때는요. 붙임표를 넣는다는 것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이나 근간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큰 원칙 중심으로 확인해 두시고요. 단원 종합 문제는 쭉 푸셨을 거예요. 휘리릭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4쪽 한번 보시면요. 올바른 국어생활 해가지고요. 이건 말 그대로 문장 4개를 주고 나서요. 4개의 문장 중에서 표현이 전반적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물론 표현이 전반적으로 맞고 틀린가를 구별할 때 일단 어휘의 표기라든가 표준어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중 의미 전달상 필요한 것이 빠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문장의 의미 자체가 두 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을 찾는 것 이런 것들 출제되게 되는 거죠. 자, 출제 빈도 자체는 중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 다듬기 차원에서 먼저 볼게요. 자, 1번 범주 한번 보죠. 높임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써요. 그래서 지금 이거 너 선생님이 빨리 오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대신에 깨서 그리고 오래 대신에 오라셔 혹은 오라고 하셔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계시겠습니다라는 표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왜 계시다라는 표현 자체는 언제만 쓰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높일 때만 써요. 이 계시다 같은 경우에 사람을 직접 높일 때만 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람을 직접 높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범주 보면 잘못된 단어에 사용해가지고요. 의미에 따라서 문장에 쓰이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리보솜과 리소좀은 서로 틀린 거라고 했을 때 우리 왜 틀리다라는 말 자체는요.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대상이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틀리다가 아니라 뭐 써야 돼요? 다르다를 써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볼게요. 그 후보는 지지층이 두텁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두텁다 같은 경우는 주로 신의, 믿음, 관계, 인정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층을 이루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쓸 때는요. 두텁다가 아니라 뭐 써야 한다라는 거, 두껍다를 써야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이번에 이렇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은요. 지금 뭐 틀리다, 다르다, 두텁다, 두껍다 말고도요.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곧 이제 어휘의 정확한 사용이라는 차원에서 무료 특강 올릴 건데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메가 사이트의 선생님 게시판에요. 이거 그 어휘의 정확한 사용 무료 특강 올리고 나면요 공지해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서 그건 좀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쪽 보시면 용언의 잘못된 활용 같은 경우에 뭐 이를테면 날다 가다 결합했을 때 날아가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예요.
시키다 붙은 표현은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주로 올바른 문장 찾는 문제에서요. 시키다가 붙은 예문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로 바꿔보면 돼요. 예. 하다가 붙은 말로 바꿔서 하다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그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줄게라고 했을 때 소개해 줄게 이게 말이 되니까 소개해 줄게, 소개할게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보시면요. 일상적으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표현들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우리 왜 건강하다나 행복하다 같은 경우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리고 형용사는 당연히 뭐로 쓸 수가 없어요. 명령형으로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경우는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예문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 가볍게만 보세요. 어쨌든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추측형의 표현을요. 자기 느낌 얘기할 때는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복습하는 기태 17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